그 이 사건 관련해서 우리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다른 이제 뭐 사실 뭐 궁금한 사항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사실 팩트한 부분이니까 네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6월 17일 날 정 대표님하고 이제 만나서 그 6월 17일 날이저 해명에 대해서 접수가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경찰에 저도 경찰에 한 두 번 접했었는데 조사를 받았는데 네네. 이런 부분이 왜 진행이 안 되고 어떤 결론이 안 나는 그런 부분이 그 경찰의 어떤 그런 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뭐 아까 제가 아까 전에도 제가 좀 구전 말씀드렸는데 경찰이나 이제 검찰도 민노총 눈치를 보고 있어요. 민노총을. 이게 참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일국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전직 대통령도 우리가 뭐 검찰에 소환은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소환을 했었잖아요. 그러는 검찰들이 왜 눈치를 보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원주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거는 뿌리부터 이제 뽑아내지 않고서는 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원주에 나왔던 그 지역 연구 있죠. 원주 지역. 원주 지역 연구에 대한 그 뭐 토착 비리라고 하죠. 토착 비리, 토착 세력이라고 하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경찰 사법기관조차도 이제 검사들조차도 그것에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솔직히 뭐 저한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 담당 검사님이 저한테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노총이 솔직히 뭐 부담스럽다. 예?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핑계는 이제 뭐 행실본 뭐 대표님, 정암실 대표님도 상대하기가 부담스럽다.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죠. 부담 갖지 말라고. 예? 전 부담 갖지 말라고. 그냥 법대로 진행하시면 되지 않냐고. 당신들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법에 있는 규정대로 하십시오. 저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댔듯이 똑같이 하시라고. 좀 그랬어요. 현재 이제 두고 봐야죠. 어쨌든 저는 이번에 제가 오늘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좀 공언을 한 부분입니다. 이 영상들 아마 그 담당 검사나 수사관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보게끔 할 겁니다. 봐서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이게 지체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이걸 제가 공론화시킬 거예요. 중앙까지 아니면 대검찰청이나 아니면 그 경찰청이나 그런 데까지 저희가 이걸 진정을 넣어서라도 이 문제 반드시 바로 잡을 겁니다. 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사실 저희들 미아원이 정말로 먼저 저희들 2차 기자회견, 3차 기자회견에 우리 미아원들이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 미아원들이 정말로 스스로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전직 시장님, 국회의원님 모든 부분을 갖다가 호소를 했을 때 전혀 그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도 지금 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이 이 정도의 어떤 진짜 시민과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저희들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로 누구 하나 옳은 길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있고 이 부분을 갖다가 바로 잡지 않으면 국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이 도대체 시장, 시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업체들 그 사람들이 결국 환경미화원에 우리는 국가에서 행정안전부인지 거기서 우리가 시민의 청소행정에 대해서 보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아무튼 정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부끄러운 자화상인데요. 정말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자칭 자기네들 말로는 자기네들이 진보가 됐든 아니면 자기네들이 어떤 인권이 됐든 이제 그런 말들을 입에서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그들이 예? 정말 그 같은 입에서 온갖 거짓말,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을 내뱉는 이런 실상들 예? 그리고 그런 조직이나 그런 단체의 눈치를 보는 이제 우리 사법기관 그리고 이제 행정당국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쨌든 제가 그 마지막에 첨부했던 우리 현수막 그동안 있었던 현수막 내용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1차 기자회견 때 이제 원주시장의 어떤 그 비호가 없이는 민노총이 저럴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네? 단기간에 그전에는 이러지 않았더라고요. 이전 업체까지는 이러지 않았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현재 원주시장이 이제 취임했을 때 하고 그 이전 시장이 계실 때 하고 업체와 맺었던 위탁 계약서 내용이 틀립니다. 핵심적인 딱 그 부분.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그 근로자가 불법 파업으로 이틀 이상
그러니까 그 청소 행정의 문제를 야기시킬 경우에는 그 해당 업체와 그 위탁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이전에는 없던 거였어요. 없던 게 원주시장이 들어오면서 그 조항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주노총에서는 민노총 이선희 위원장 그걸 철저하게 이용을 한 거죠. 자, 이 조항이 있다. 우리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파업만 하면 니들 업체는 밥줄 끊긴다. 이렇게 협박한 게 현실입니다. 현실. 오죽하면은 그 업체 사장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담당 과장하고 찾아와서 그걸 확인을 했겠습니까? 확인을. 그 확인을 제가 1차 기정 때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그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원주시에서는 뭐 그에 대해서 뭐 꼭 그런 건 아니다는 식으로 하면서 뭐 자문 변호사한테 뭐 자문을 받은 내용을 공문 내부 결제 내용식으로 딱 공문 결제 받아 놓고서 그걸 업체에다 통보도 안 해주고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통보도 안 하고 해석해 가지고 아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 안 되는 이렇게 애매모호한 조항을 내부 결제 맡아가지고 그냥 갖고 있고 업체 사장한테 전화만 통보해오고 끝이에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근데 그럼 잠깐 마무리하면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원주시에 책임을 물었는데 어쨌든 원주시는 그 담당 이제 공무원께서 하신 얘기가 시장님의 어떤 그 방침의 지침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길래 그럼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 해당 그 조항을 변경을 하든가 예? 아니면 지금이라도 업체 사장들한테 정확한 해석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혼란이 없게끔 더 이상 저들의 어떤 거짓되는 협박이나 이런 거에 업체 사장들이 놀아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추후 이제는 원주시가 이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그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겠죠. 네. 또 있습니까? 네, 더 중요한 게 그 부분에 지금 설명이 중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그 미아원들이 전직 그 김기열 시장님 때 그 맺은 그 고용승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김기열 시장님 때는 됐어요. 김기열 시장님도 결국은 민주노총이라는 어떠한 뭐 아시겠지만 시민들도 알고 다 알지만 굉장한 데모와 굉장한 그 부딪힘에 붙여서 이 우리 환경이라는 걸 8개가 쪼가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아까 설명하신 그 부분에서 뭐냐면 고용승계가 항상 그 존재했었는데 그 요번에 그 시장님 되면서 그 김만석 계장이라고 그 사람이 주무 계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박거화 계장이지만 그런데 뭐냐면 그 내용이 지금 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뀐 거예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제가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은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청소부들은 그런데 고용승계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정말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기만하는 행위이고 쉽게 얘기해서 업체가 그만두라든지 민주노총이 장악을 해서 너희도 그만두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디가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 그 계약서 사항의 그 문구가 그래서 이것도 저도 몰랐던 더군다나 제가 우리 향후노총의 어떤 위원장을 내가 하고 싶어 위원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점을 갖다가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건데 제가 이 문구를 보고 너무너무 지금 정확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왜 전직 시장도 또 전례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부분을 갖다 이렇게 행위를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일단 그 두 가지로만 제가 이제 함축해서 이제 발언을 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그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일단 1차 기자회견, 2차 기자회견 때 언급했던 사실이지만 그 단체 협약서 있죠. 이제 업체 사장과 이제 조합 간에 이제 노동자 간에 근로자 간에 맺었던 이제 단체 협약서가 있는데 현재까지 이제 민주노총이 이제 맺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협약서 보고 온갖 정말 이제 정말 눈이 부끄러울 만큼 읽기가 좀 좀 황당할 만큼 온갖 불법적인 조항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뭐 고용세성은 말할 것도 없고 예? 민노예 때도 얘기했지만 뭐 조합에서 탈퇴하면은 해고된다. 그런 이제 클로즈샵이라든가 유니온샵 규정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오픈샵 규정이에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근로자가 조합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조합원에게 어떤 그 징계라든가 해고를 조치를 할 수가 없다. 하게 된 부당 노동 행위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현행법입니다. 그런 현행법을 그러니까 일반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법에 대해서 알 길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악용해가지고 민노가 완전히 그동안 협박을 해온 거예요. 니네들 우리 조직에서 조금만 이탈하면은 바로 해고돼. 그렇게 협박하니까 뭐 꼼짝없이 지금까지 당해왔던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그 온갖 그 불법적인 조항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뭐 올 12월까지 그게 끝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끝나는 걸 알고 있고 업체 사장들도 저한테 몇 번이나 다짐했던 게 다시는 이런 이제 그 노예 현대판 노예 계약서 오히려 이제 사용자가 노예가 되는 현대판 노예 계약서를 맺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저도 계속 주시할 겁니다. 이번에 단체 회의가 어떻게 체결되는지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세히 제가 살펴볼 거고요. 제가 분명히 협력할 것 최대한 협력해서 바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일에 제가 분명히 이력을 할 것을 저도 이 시간 통해서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이제 민주노총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민주도 거대 권력입니다. 그는 거대 권력에 그동안 침탈당하고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재산들 몰수당하다시피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던 그 소기업 사업주님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공언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전이라도 민주노총이 불법적인 행위, 불법적인 파업 이런 행위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받았다든가 만약 지금 받고 있다든가 과거에 받아서 폐업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 있으면 저에게 우리 단체에 제보해 주십시오. 제보해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민노에 대해서 저도 변호사의 또 조력을 받고 변호사 협력해서 또 뭐 찾아봐야 되지만 변호사 협력을 해서라도 그런 뭐 민사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제가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절대 민주노총이라는 그 거대 권력, 부당한 거대 권력에 조금이라도 핍박을 당하는 이제 업체 사정들이 있다면 그리고 물론 또 근로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 단체에 제보해 주시길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제가 5차 기자회견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